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7회 완주군의 제1차 정례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느라 애쓰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우리 군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 사항에 대하여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중요 사안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군수님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맨 나중에 할 겁니다. 먼저 질의 받고 나중에 할 겁니다. 예.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무튼 9일 동안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본 의원은 행감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해서 개선해서 대안까지 제시해서 뭔가가 국민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행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군수님께 부탁드리고요. 군수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거 우리가 빠르게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군수님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간 제한을 위원장님께 너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 매립장에 대해서 어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도자료도 나왔고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들으면서 느꼈던, 그리고 뭔가가 지금 너무나 느슨하게 가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후 기본 계획이 2021년 11월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는 한 1,097억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기금이 221억 정도 지금 기금 조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해마다 지금 100억, 50억씩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한 120억 정도 지금 순전한 운영하고 관리비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본 의원은 어차피 이 보험 매립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사업이라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빨리 추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가 나왔는데도 1년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지금 방향성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7개월 동안 그냥 어떻게 위원회도 조성하고 하긴 했어도 한번 본 의원이 계속 벤치마킹해서 공원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혐오 시설이지만 그거를 또 업그레이드 돼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타시군 벤치마킹해서 한번 추진을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속도감이 있는 그 행정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군수님께서 어차피 강평 시간에 꼭 이거를 염두에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계속 제가 본 의원이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 자료도 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따로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이 경로당 없는 마을이 한 50개 정도 마을이 됐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건축학과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빈집에 관련해서 리모델링해서 사랑방을 쓰려고도 했고 저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 이장님 부녀이장님 만나서 하시포기서 다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과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집계를 하다 보니까 사랑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빈집은 많은데 그래서 8천만 원이라는 건축비하고 부지는 또 마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제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다른 경로당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비도 안 주고 관리비도 안 주고 뭔가 회의를 하더라도 어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없으니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두 가지는 꼭 정말로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보훈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인수연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군수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수사권이 있다면 좀 더 파헤치고 싶은 게 많지만 어떻게 익산에서 그 불법이 완주해 와가지고 저렇게 피해주고 상처를 많이 주는 얼마나 컸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공론화위원회가 계속 여러 가지 있었지만 바로 폐지시키면서 공론화위에서 됐던 요약사항을 제가 받아서 그걸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장 폐기물에서 그 앞장서서 투쟁하고 정말로 그 노력했던 그분들을 그 정책위원으로 환경정책위원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같이 현장에서 같이 그걸 머리를 숙이려 했고 또 저 자신은 수시로 그곳을 자주 갑니다. 가서 우리 직원들과 상의도 하고 또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된다. 첫째, 완벽하게 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공원을 하든 골프장 하든 어떻든 우리가 지금 난지도라든가 전주에 가서 보면은 그 패밀리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왜 그걸 완벽해 보느냐 이런 문제에서 첫째는 완벽한다. 두 번째는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어떤 폐기물과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 본다는 걸 보여주게끔 해서 절대 우리 공유와 관련된 것 가지고 그런 일이 두 번 다 있어는 안 되겠다 이 생각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 우리 환경과의 관계 직원들 오고 이렇게 해서 좀 조사를 좀 여러 가지를 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떠들고 오지 않고 있던 것은 3월까지 계속 지금 현재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평소에 20톤 전후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비가 왔을 때 100톤 이번에 200mm 왔을 때 200톤까지 가는 이러한 침투에서 나온 것들 분석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근본적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을 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어떤 안이 정리되면은 의회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얘기 하고 또 서로 좀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고맙습니다만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말씀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저희가 하라겠지만 완주군에는 단도 10원도 협조받는 일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투명히 한다. 요즘에 협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후원을 넣겠다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아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것을 좀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그 점을 가지고 좀 연구하고 있고 그 숫자가 한 50개 됩니다. 이게 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경남도가 부지가 없어가지고 있고 무화 건물이 2군데 8군데 있고 또
42개가 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보완해서 그 부분 좀 하고, 참고로 어제 그 정리를 됐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재단도 그간에 처음 출발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이사로 쭉 해오는 것을 어제 거의 좀 정리를 하면서 그 공로표를 전달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가야겠다. 그래서 28억 5천이 기금이 됐고 예비별 한 여러 가지 해서 29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에 좀 기금이 되어 있다는 거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더 네, 또 질의하시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아니, 해주세요. 예. 군수님 정말 국장님, 과장님 정말 행감 때문에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업이 됐든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보매립작 같은 그런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정말 관리 감독이 어떤 사업이 되든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고요. 우리 강평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강평 끝나고 더 중요하다든가 더 좀 강조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줄 텐데, 이게 강평을 하셨다고 봐야 할 것인지 강평과 아울러서 하실 말씀 하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직원들 격려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 끝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체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잖아요.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인사를 이제 저는 작업을 들어가서 이번 주 안에 다 인사를 끝내려고 하니까요. 참고로 해서 잘한 부분에 대한 표창을 줘야 할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분명한 것은 어떤 절차라든가 하자가 있다는 건 책임은 반드시 공무원이 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을 민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자에게 그 행감에 대해서 좀 격려 좀 해주시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인사말을 하였으면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더니 그냥 질문 들어가니까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그 이번에 그 행감 과정에서 시간을 가지고 저도 새로운 걸 더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고생했다지만 의원님들이 아마 공부해서 질문하고 파고들려면 또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참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의원님들 수고 많았고 우리 완주군을 어떻게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방향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소 좀 제 마음에 걸리고 서우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좀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순덕 의원님 발언권 더 드릴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할 거 아니에요? 강평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라고요. 예. 유가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정책 추진 강화와 협력체제 개편이라는 주제로 강평을 하고 긴급하게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구 관련 도출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인구의 증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삼봉지구와 운곡지구의 대형 주택개발 사업에 따라 삼내 용진 지역 인구만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내 용진 전입신고 시 전입 사유로 직업, 가족, 교육, 주거 환경보다 주택이 가장 많이 신고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읍면의 인구 감소 추세와 지난해 전입 인구 중 관내 이동 인구 비중이 37%나 된다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할 현상 중 하나입니다. 종합하면 현재의 완주군 인구 증가를 현 집행부의 성공적인 인구 정책의 결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일 마지막 강평 자리를 통해 완주군 인구정책 강화와 지원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조직 개편 및 부서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아니더라도 인사 개편을 검토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의 과소한 인구정책 전담 부서에 대한 개편도 꼭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효과적인 인구정책 기획과 실행에 있어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부서들인 인구정책팀과 연관된 보건소, 사회복지과, 교육, 아동복지과의 각 팀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의견 제시 및 건의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와 완주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심의 기능도 수행하는 인구정책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군수님께 말씀드린 군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공무원들의 업무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군정을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본 강평에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완주군의 13개 읍면에서 7개면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해서 아마 화제가 된 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아파트 입주 때문에 일어난 건 현실적으로 사실이 그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려면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특히 균형교천이 우리가 지금 현재 5,000명을 잡았던 걸 10,000명 정도 다시 수정해야 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자리 그리고 좀 산업단지 공단도 그저께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최종 실사하는 과정에서 50만 평 갖고는 안 되겠다. 71개 업체가 현재 신청 것만 해도 50만 평 넘으니 100만 평으로 50만 평 추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문화, 예술, 더 나아가서 교육 등등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그다음에 교육과 문화와 체육과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질 때 그게 인구의 계속적인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는 관점과 저희 완주군에서 지향하는 방법은 종합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 주신 점을 더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현안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셔도 질의를 상관없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군수님의 공약 중에 하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우리 완주군의 상생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이나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 전에 전주시 의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가 상관저수지 둘레길 관련한 예산 사업비 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논란이 있었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6억 5천만 원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완주군과의 어떤 상생 협력 발전 사업에 또 다른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의 협조가 본 완주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우리 완주군에 여기에 따른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혹시 군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상관 저수지가 첫 출발되어 가지고 전주 전주의 상승 사업이 시작됐고, 우리가 전주시하고만 협의한 게 아니라 도지사와 전주시장 저 3자가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 갖다가 그 전주에서 협조한다고 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도를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 시의 어떤 입장인지는 더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도지사 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주 협조 안 한다면
도와 협조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한 번 약속이고 진행된 것은 전주시에서 지킬 거로 봅니다. 전주시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약속은 지키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생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또 협의원에서 하겠을 때 사전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소 전기 버스죠. 버스 관계 그게 잘하겠지만 벌써 지금 언제입니까? 들어와 가지고 현재 지금 지금 항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를 갖다가 하루에 아마 8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뭔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보관료가 그 정도로면 그것이 지금 오랫동안 되면서 그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지사께도 전주시장에게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완주에 수소에 버스가 있음에도 이걸 전기차 오는 거 20대 왔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그 하자 또 더구나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될 일이냐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든 여러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직 전주시에서 최종적으로 어떻든 의회에서 결정된 건 아니고 부분별로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현대는 현대대로 많은 대책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수소버스가 있고 더 나가서 중국차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것을 아예 다른 데로 줘라. 왜 전라북도 들라고 하냐. 20대 와서 더 들리도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거기까지 할 뻔 아닐 것 같고 저희 완주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좋겠다는 했으니까 제가 내일 모레 또 도지사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관저수지 개발, 전기버스 등 완주와 전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길에 이 전주시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때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완주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완주 군민들의 자존심과 완주군의 의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전주시에 전달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주호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성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그 부군수님, 과장님들, 그다음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오를 지적하며 성공적인 업무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농업 예산 증액 및 이주민 지원팀 신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전 속에는 농촌에 수많은 인력을 이동시킴으로써 산업화의 발전을 가속화시켰고 그로 인해 산업화 새로운 시대 선진국형 모델이 되었습니다. 역으로 대안을 세우지 않았던 농업의 현실은 벼랑 끝 농업으로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대안을 못 세우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농업인구, 대한민국의 농업인구 216만 명, 인구 대비 4.2%, 농림부 예산 2.7%, 이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전품목 확대 2024년 완주군 농업예산 증액을 약속하셨습니다. 완주군 2만여 농민들에게 힘든 시기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2022년 완주군 외국인 현황은 3,700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 외국인 근로자, 농업, 계절 근로자 등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다른 시군에서는 전라 영암군, 충북 제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군은 이주민 지원팀, 외국인 주민과 계절 근로팀이라고 하는 위에도 많은 지자체가 팀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정주 인구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전략 안보 산업입니다. 신발 공장이나 각종 산업체처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시대 정신에 맞게 농업 예산을 증액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농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농산물 최저가에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요즘에 인력난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해외에서 30명, 40명 단체로 오겠다는 것도 있는데, 숙소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석대에 정시를 요청했습니다. 이왕에 지금 학교 공간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을 좀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기숙사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하고 실습을 활용해서 하자고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난 주일날 그걸 정시로 요청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아주 이게 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연성이 있답니다. 그게 다른 것보다는 TO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 관계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결정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되게 되면 거기에 오게 되면은 우석대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하고, 또 하나는 좀 현재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도 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이 아마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몇 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확정되게 되면은 저희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을 활용하는 이제 근로자는 아마 법률의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외에는 대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률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후반에 공공형 계절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농협과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공형이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숙박과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관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계절근로 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전국을 보면. 그래서 꼭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셔야 우리 농업의 인력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공형 계절근로에 적극적인 그 힘을 농업 축산과에 좀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지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한 5년이면 5년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와서 농촌에 돕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인원을 지금 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에서 그 배정 받아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1월 18일 내년 되면은 대통령 우리가 좀 특별자치도가 출범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되는 게 있어서 그럴 때 좀 정책적으로 좀 한다면 아마 상당히 농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기동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과 우수 사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사례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결과 완주 미래산업 100년 대계를 이끌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군과 완주군의회가 함께
필리핀, 미나시를 방문하여 협약을 맺고 면접을 통해 계절근로자 30명을 선발하여 이들 중 17명이 입국함으로써 농가 일순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세 번째 우수 사례로는 이서 공동주택인 양우 내안의 퍼스트힐 아파트 준공처리 지연이 우려되었지만 관련 부서인 6개과가 협업하여 지정기한 내 준공 완료하였고,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정 및 개선 요구 주요 사안으로는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에 따른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고, 대형공사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시급성을 먼저 판단하는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뒤 중기 지방지정 계획 수립,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승인 등의 동의의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최종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사업들을 진행하였으며, 보수적인 세수 추계로 매년 세수 오차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재정 효율 극대화를 요구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유 수입 체납세 과다 발생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아 체납세 축소 방안 마련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후 소관 업무가 부서 업무 특성에 맞지 않아 애로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되어 하반기 직무 분석을 통해 추후 조직 개편 시 개선 방향이 검토되었으며, 완주, 전주 상생 협력사업의 당초 목적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완주군이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정상화 노력과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였고,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과감히 매각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을 위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320만 평의 광범위한 산단 조성으로 수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조속한 완주 세무서 유치를 적극 검토 요구하였으며, 매년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집단 민원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인구 정책 추진을 제시하였고, 보훈 매립장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 계약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고,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사업 발주 시 관내업체와 계약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월 사업비 과다 발생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아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2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서 간 업무를 떠넘기는 핑퐁 행정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업무 미숙으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정책 결정 혼선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조속히 부서 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수 행정 사례는 적극 격려하였습니다. 군수님,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근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2023년도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시어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완주 군민과 위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들께서도 정말 많이 고심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최소한대로 절차는 매우 중요할 텐데 절차 같은 것이 좀 약간 좀 업무의 능력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있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 생각해봤습니다. 절차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했으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지적도 안 당할 텐데 보면은 좀 더 업무가 미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간에 저희가 노력한 것은 이달 말이면 1년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군수가 된 지가. 그래서 1년 안에는 큰 틀에서 문제 있는 것은
확실한 방향을 해서 정리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두른 것이 더 있었습니다만 특히 그 경제 1번지가 돼야만이 행복지수 1번을 만들 수 있다. 경제 1번이 된다는 것은 그냥 경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경제에 더 나가서 인구의 증가 그리고 더 나가서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교육 등 모든 것이 망라해서 행복지수가 높아갈 때 그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좋았다. 소소특화 산업단지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만경강의 통합하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우리가 제가 군수가 되기 전에 준비 안 했던 사항까지 더 어우러져서 앞으로 더 탄력을 더 받게 되겠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간 여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이왕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 유튜브 방송에 나가고 다 하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까 해서 한 두 가지 말씀입니다. 지난 5분 발언 통해서 하신 얘기입니다만 우리 3대 역을 좀 우리 협약을 그날 오후에 했습니다. 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3대 역을 완주역으로 해서 거기다가 좀 더 이름도 바꿔가면서 하자는 것이 저희보다도 철도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좀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역이라면 상관에 있잖아요. 실역이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폐쇄되는 걸 부활하는 방법을 가지고 좀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눴다는 거. 더 나가서 거기에 중림온천도 새로운 방향이 모색돼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왕에 좀 상관의 그 실리역을 중림온천역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좀 완주 편백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편백이라면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편백이란 그것은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라 철도청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줬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폐쇄시키는 것을 한번 살려보자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는 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저수지가 완주에 몇 개 있냐 농어촌 공사하고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39개가 있습니다. 이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걸 활용해서 체엑스라든가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협약을 하면서 온 것은 지자체의 처음이랍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그것은 지사장 얘기니까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협약한 것은 경천 저수지에 수상스키 본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해서 앞으로 다른 우리 저수지 같은 것도 활용해서 스포츠 마케팅에 더 활력을 불어넣지 않냐. 그렇다면 이게 관광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것을 생각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 앞으로 다른 통해서 말씀드리려 하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특히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또 업무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진한 것도 거기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점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완주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고민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성심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과의 그런 관계 등등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열정적인 논의들은 모두 완주 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으셨더라도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 발언을 하지 않으신 이경혜 의원님, 성준기 의원님, 신부건 의원님, 유우식 의원님, 유희수 의원님, 최강 의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의견서를 본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은 6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지적한 사항들을 기재하시어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